일단 6번 저렇게 일단 아무 문제 오늘 풀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거는 시험지를 한 두 개를 섞었어. 시험지 두 개를 기출해서 잘 섞어가지고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난이도에서 웬만하면 떨어질 일은 없을 거야. 주변 학교들도 보니까 이거보다 쉽게 내는 학교는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거의 최소한은 이 정도를 기준 잡고 시작해야 되고, 닮음 들어가면 훨씬 더 어려워지거든. 그리고 닮음에서는 이 합동에서보다 그게 안 돼. 지금은 약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지가 보여서 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냥 시험장에서. 난 대충 봤을 때 답은 보여. 그런데 증명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씩 있을 거야. 그런데 닮음 들어가서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점수가 확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애초에 증명을 열심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야지 닮음 들어가면서도 쉬워질 거야. 그리고 그 직관이 안 통해. 닮음에서부터. 지금부터 열심히 그걸 잘 해두면 되고, 중간 때 좀 점수를 많이 올려놓고 기말 때 조금씩 실수해도 괜찮다, 그 정도까지 한번 해는 거를 목표로 해봐. 이번에 중간 때 최대한 많이 잘 맞아놔야 돼서 일단 이렇게 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서술형에는 일단 서술형은 어떤 느낌으로 써야 되냐,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이해할 수 있게끔 써줘야 되는 게 원칙이야, 서술형은. 오케이? 다른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걸 풀이를 보면서, 너네가 쓴 풀이를 보면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써줘야 되는 게 서술형 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꼼꼼하게 쓸수록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6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 이제 6번은 이게 은근히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만한 문제였거든. 일단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A, B, A, C가 길이가 같대. 그 말인즉슨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 확정이 됐어. 그 다음에 A, B, C에서 D, E를 접는 선으로 해서 그러면 A, D랑 B, D랑 합동이란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는 거 직각 표시 하나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합동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서도 만들어진다 이거야. 삼각형 A, B, E에서. 그러면 여기를 X라고 잡는 순간, 밑각을 X라고 잡는 순간 전체 큰 삼각형의 꼭지각이 X로 가는 거 보이지? 하나의 미지수를 잡을 때 최대한 많은 조건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아.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뭘 할 수 있을까를 보니까 전체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도 X로 표시되는 게 확인이 됐어. 그래서 전체 세각 3X 더하기 42를 했더니 180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X의 값은 구해주면 46이 나온다 이거야. 여기까지는 했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문제를 들어가도 별 문제 없어. 그런데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기억부터 미음까지 순서에 따라서 뭔가 구할 수 있게끔 나오긴 하거든, 웬만해선. 이런 거 이외에도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선지 쭉 놓은 거 있으면 이런 거 보자마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선지를 보면서 도움을 받으면 돼. 알았지?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한번 봐보자. 기억은 A, E, B의 각의 크기, A, E, B의 각의 크기. 즉 A, B, E는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X의 각도 구했으니까 당연히 꼭지각도 알 수 있겠다. 이거 꼭지각 구해보면 몇 도가 나오냐? 88도가 나와서 일단 기억 선지 소거되지. 그지? 이랬을 때 이건 쌤은 시험장에서, 이건 시험장 풀이는 사실 기억, 니은, 디귿만 하면 끝나거든? 봐봐. 기억, 니은, 디귿 봐봐. 선지를 봐봐. 선지를 봤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3번, 4번, 5번만 일단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건 시험장에서 이렇게 해. 쌤이었어도 이렇게 할 것 같아. 니은, 디귿, 리을. 4번부터 니은, 디귿, 미, 니은, 리을, 미음? 뭐 이렇게 있네. 그러면 일단 니은을 한번 봐보자. 22의 크기는 67도니. x의 값 46이라 나왔으니까 67도다. 맞네. 그래서 일단 3, 4, 5번은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제 디귿이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이게 쌤이었으면 그냥 맞다라고 낼 것 같은데, 디귿이 틀리는 순간 그냥 5번 찍고 넘어가면 돼.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확실하게 했으면 쌤이었으면 5번 찍고 넘어가. 그 다음에 다음번 검토할 때 이제 다시 시간 남으면 이걸 검토하겠지. 시간 안 남으면 쌤이었으면 검토 안 해. 이런 거 봐봐. 디귿 한번 봐보자. 이제 AD, BD, DE다. AD랑 B랑 여기랑 똑같네.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등변 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거야, 여기는. 그래서 AD와 BD의 길이는 같은데 DE의 길이는 같은지 아직 모르지. 이게 같아지는 순간은 X의 값이 몇 도일 때 해야 돼? 45도일 때 해야 돼. 그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때만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x의 값은 46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틀리겠구나.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바로 5번 찍고 넘어갈 거라고. 시험장이었으면. 오케이? 시험장 아닐 때는 무조건 다 해야 돼. 나머지 해보자. 그래도 리을 ABC의 외심은 DE 위에 있다. 외심의 정의는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 쫙 그려놓은 DE 위에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 들어서 리을까지 맞고 마지막 미음 A의 이등분선이 선분 DE와 만나는 각의 이등분선이 쭉 내렸을 때 선분 DE와 만나는 이 점을 ABC의 외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외심과 내심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었지. 그치? 심지어 여기는 지금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지금 이게 이등변 삼각형에서 굉장히 특이해지는 지점이 외심의 정의와 내심의 정의가 동시에 만족하는 선분이 각의 이등분선이다 이거야. 그 무슨 각? 꼭지각의 이등분선. 즉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도 맞게 되지. 그러니까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외심의 정의고 각의 이등분선은 내심의 정의잖아. 그치? 그래서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선은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꼭지각에서 밑변의 근, 수선의 발, 그리고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 세 개 위에 내심과 외심이 동시에 존재하더라. 그래서 미음이 맞는 선지가 되겠지. 이렇게 5번이 맞는 거야. 이렇게 6번은 끝났고 9번 보자. 9번. 이거는 문제는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각을 하나를 좀 더 소개를 해주려고 문제를 했어. 일단 1번 선지에서 각의 종류를 하나 더 소개를 해줄 건데 우리 지금까지 배운 각은 총 그렇게 많지가 않아 솔직히. 제일 작은 각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가보자. 직각을 기준으로 한번 가볼 거야. 직각을 기준으로 작은 거, 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직각은 90도지. 그럼 90도보다 작은 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직각보다 작은 각은 예각이다 라고 얘기했어. 이건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고 직각보다 큰 거는 둔각이다. 그래서 얘는 90도보다 크고 180도 사이에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둔각보다 큰 거는 이거 우리 교육과정사에서 얘기를 하진 않긴 하는데 우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이런 거 다음 필기해봐. 우각이 뭐냐면 18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이거든.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했냐? 우리 외심의 성질 얘기할 때 외심의 위치 총 3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지. 각에 따라서 예각, 둔각, 직각 삼각형에 따라서 외심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진 걸 확인했어. 이거를 빠르게 한번 보여주고 넘어가 볼게. 일단 예각 삼각형. 지금 이 문제 9번 그림을 그대로 인용해 볼게. 꼭지각이 아니다. 여기 각 A는 A 플러스 B라는 걸 일단 알고 있지 우린. 그치? 그런데 우리 BOC의 각을 어떻게 구했냐면 외심으로부터 BC의 연장선을 한번 그어봐봐. 연장선을 그어봤을 때 여기의 각이 일단 A고 여기의 각이 일단 B니까 교점을 한번 H라 잡아봤을 때 BOH와 COH는 각각 A의 2배로 가고 COH는 B의 2배로 가서 그래서 A가 2배로 간 게 BOC의 각으로 갔었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 9번의 1번 선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AOC는 지금 이거 알파벳 잘못했구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외심에서 이 각의 2배를 한 게 언제나 일로 오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 모두 증명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해볼게. 직각일 때는 우편에 수직 이등분 해서 이쯤에 있겠지.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에 중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항상 기준 각에서부터 외심의 연장선을 한번 이어볼 거야. 이러는 순간 이등변 일단 2개 생기고 똑같아. 증명 과정은 항상 똑같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이 외심을 기준으로 이 각 2개를 더해준 게 2x, 2y가 돼서 직각의 2배, 즉 x 플러스 y의 2배를 한 게 항상 나오네. 직각에서도.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둔각에서 이제 우각이 나오는데 둔각 삼각형에서 얘기를 할게. 한번. 둔각 삼각형은 일단 외심의 위치가 삼각형의 외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우리. 그지?
둔각 삼각형 정의는 그냥 한 각만 둔각이면 돼. 여기서 그랬을 때 똑같이 뭐 변의 수직 이등분선 해가지고 대충 여기다 한번 찍어볼게. 외심을. 그리고 이어봐. 이런 식으로 삼각형 ABC의 외심을 O라고 지금 잡은 상황이야. 이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기준이 되는 각이 이 각을 2배 한 게 일로 가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각을 한 번도 정의해 본 적이 없어. 그지 않아? 이건 180도보다 큰 각이야. 그런데 이걸 정의한 적이 없는데 그냥 정의를 해보자고. 이미 있는 용어야. 우각이라는 거. 그랬을 때 똑같아. 계속 증명 과정은 계속 똑같아. 이등변 삼각형 2개 생기는 거 보이고 밑각을 하나를 x, 하나를 y라고, 여기를 x라고 잡고 오른쪽을 y라고 한번 잡아봐. 이랬을 때 우리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연장선 내렸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왼쪽 각은 x의 2배가 오고 오른쪽 각도 2배의 y가 오네. 그지? 그러면 이거 똑같네. 1번 선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각, 직각, 둔각에서 모두 기준각이 되는 거의 2배가 외심의 이쪽 각이더라 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모두 증명을 해보니까 2배로 오는 게 확인이 됐어. 그 다음에 우리 둔각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 지금 둔각은 x 플러스 y로 표현되고 있지. 이 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 단위를 좀 생략할게. 그럼 여기에서 반례가 되는 지점은 어디냐? 이게 반례가 될 수 있을 만한 지점은 이 둔각의 2배를 했더니 180도보다 작거나 360도보다 크게 되면 반례가 무조건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모두 상쇄시킬 만한 증명을 해주게 되면 증명도 어렵지 않아? 그냥 2배 해봐. 2배. 지금 애초에 구하고 싶은 게 2x 플러스 2y야. 2배를 해주게 되면 180도, 360도 이런 식으로 돼서 우각에 대한 증명이 모두 끝났어. 아무런 반례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삼각형에서 이런 각을 구할 때 여기 x 잡고 항상 돌아갔었단 말이야. 우리는. 오케이? 우각에 대한 정의를 안 하고 들어갔어.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 각을 구할 때는 그냥 지금 기준이 되어 있는 x 플러스 y라는 둔각을 잡고 우각을 표시한 다음에 360도에서 빼주면 끝이라고. 오케이? 풀이 과정이 한 몇 줄은 줄어드는 거야. 이걸로 통해서. 맞지? 이렇게 하면 돼. 우각에 대한 정의야. 지금 여기를 5라고 잡아볼게. 앞으로 손필기에 우각에 대한 얘기는 뭐 그냥 따로 안 쓸 건데 그냥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각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니까 뭐 이런 표현이 앞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180도보다 큰 각을 표현하고 싶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야. 이제부턴 이렇게 우각에 대한 정의가 끝났어. 이렇게 해주면 돼.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9번 했고 이제 뭐 나머지는 선지 판단은 뭐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 앞으로 뭐 RPM이나 우리 일품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이걸로 좀 계산 과정이 좀 많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번 잘 응용해봐. 서술형에 쓰기엔 약간 위험한 풀이라서 서술형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변을 지금 밑각을 그냥 x, x, y, y라 잡고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객관식일 때만 그냥 많이 써봐. 9번 이렇게 끝났고 이제 10번. 10번이 제일 배워갈 게 많은 문제였던 것 같긴 해. 10번을 일단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자. 이게 직선이 꽤 많이 나와 있어. 1차 함수와 외심 내심을 혼합한 유형이거든. 첫 번째 직선 y는 3분의 4, 두 번째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두 직선 사이의 관계성을 찾고 들어갔어? 이거 찾았으면 되게 빨리 풀려. 지금 두 직선은 어떤 관계에 있어? 뭐만 달라져 있어 지금? 뭐가 달라져 있을까? y절편 똑같고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네?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 이런 지금 상황은 x의 개수만 마이너스가 붙여져 있는 상황이지. x의 개수가 마이너스면 그 반대 부호인 y축 대칭인 상황이라고. 이거 지금 이 두 직선은 y축 대칭 상황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합동이 바로 나오는 조건이야. 이거 왜 그러겠어? y는 3분의 4x 플러스 8은 지금 8 자체를 이쪽에 찍고 6 자체를 이쯤 하나 마이너스 6 이쯤 하나 찍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한번 그려본 순간 뭐가 만들어져? 애초에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오케이? y축 대칭인 순간 이거 보자마자 이쪽부터 이쪽까지의 거리랑 이쪽부터 이쪽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이걸 캐치하고 들어가면 되게 빨랐어.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 이 두 개의 교점이 A래. A는 뭐 일단 0,8이네. 쌤이 봤을 때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모두 세세히 그릴 필요 없이 교점들만 잡아서 모두 이어주는 게 훨씬 더 빠른 문제야. 그 다음 B는 뭐야? Y는 3분의 4x 플러스 8에 x절편을 물어보고 있네. x절편이 마이너스 6,0 x절편이 x좌표로 오는 점을 구하는 거고 점 C는 두 번째 직선 이 직선의 x축과의 교점 6,0이 나온다 이거야. 지금 이미 다 해놨어. 여기에 A는 0,8이고 C는 6,0 B는 마이너스 6,0이 나온다 이거야. 그럼 이제부터 생각하면 좋을 게 Y는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뭐야? 외심과 내심의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직선 마지막 조건이 하나 나와 있네.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7 이게 선분 AB를 수직 2등분한다. 여기까지 됐고 내저번의 반지름이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네. 이 두 조건을 어떻게 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좌표평면을 그리면 이 위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쓴 이 직선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거든. 이제부터 저 두 개 조건만 잘 해석하면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외심과 내심을 확인해야 되잖아. 얘가 AB를 수직 2등분 한다는 거는 아마도 외심에 관련된 것 같고, 그지? 두 번째, 이거 이미 나왔네. 내저번의 반지름이래. 내저번. 내심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라는 것 같아. 그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생각을 해볼게. 이걸 토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외심의 위치와 내심의 위치,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심의 위치야. 내심의 위치. 왜 그럴까? A, B, C 이 삼각형의 세 변에 모두 접하는 원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접원은? 그 말인 즉슨 지금 O'이라 둘게. 지금 원점을 O'이라 두고 외심을 O라고 둘게. 그랬을 때 BC에도 접하고, 즉 X축에 접한다는 거 이해돼? X축에 접하고, 심지어 접점은 어딜까? X축에 접하는 접점. 원점 아니야? 원점? 그럴 수밖에 없잖아. 왜? 우린 애초에 Y축 대칭이랑 관계를 파악을 하고 들어왔잖아. 그 말인 즉슨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수직 2등분 된다는 거 확인했고, 우리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이 이등변 삼각형에 이 꼭지각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외심과 내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랬지. 아, 그러면 이 선 위에 둘 다 존재하겠네. 그것부터 캐치하고 이제 내접원 중심 알 수 있겠다. 몇으로? 원점으로부터 위로 세 칸만큼 올라간 거야. 그렇지 않아? 0,3으로 내심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외심은 어떻게 구하냐? 이제 여기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수직 2등분을 한대. AB가 선분 AB가 저 직선으로 인해서 수직 2등분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일단 뭐냐? 선분 AB의 기울기 뭐야? 이걸 직선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기울기는 3분의 4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직 2등분하는 직선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둘이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이래서 그냥 수직 2등분 한다라고 하는 거야. 수직의 정의가 여기에서 되는 거야. 기울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은 두 직선이 서로 수직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우리 1차 함수 배울 때.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수직하겠구나는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 대충 여기라고 잡았을 때 중점을 AB의 중점을 잡았을 때 수직하게 뭐 내려 꽂힌다라고 하면 외심은 어디겠어? 이 그래프에 뭘로 바뀌어? Y절편으로 바뀌는 거 안 보여? 그지? 그 말인 즉슨 외심은 0,4분의 7로 바뀌게 되겠다. 오케이? 이래서 OI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길이 자체는 애초에 양수에서 정의돼야 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3에서 4분의 7을 빼주자. 빼주게 되면 4분의 5가 정답이 될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돼. 해석할 게 조금 많긴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이 조건들이 뭐를 원하는지 딱딱 캐치를 하면 굉장히 빨리 풀고 갈 수 있는 거야. y축 대칭 발견하고 그 다음에 저 두 조건이 외심 내심이라는 걸 단번에 캐치를 하면 문제 자체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거에 비해서 되게 쉽게 풀린 문제였어. 이렇게 10번 끝났고 12번부터 보자. 12번.